예,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예, 오늘 구독자분이신지 아니면 새로 할인에 대한 주식을 보고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 유튜브에 초반맨 TV 주식 실전 투자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할인 주식 500만원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게 있는데, 예, 자, 보게 되면은, 할인 3개월째 물 타고 있는데, 징한에 이놈의 주식, 한번 상방 쏠 때 안 됐소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자, 여기서, 임창정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임창정 님은, 가수 임창정 님이신가요? 그냥 이름이 이름이 똑같은 그냥 동인이신 그냥 임창정 님이신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가수 임창정 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요런 거 보면은 딱 보면 그냥 임창정님이라고 딱 이렇게 나오고 별로 없으니까 가수 임창정님은 아니라고 좀 생각할게요. 좀 아쉽지만 자, 하림이 3개월째 물 타고 있는데 3개월째 물 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했을 경우엔 3개월째 징한에 이놈의 주식 한 번 상방 쏠 때 안 됐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할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임창정 님이 팔면은 상한가를 갈 거예요. 뭔 얘기신지 알겠죠? 예? 임창정 님이 3개월 동안 물을 타고 탈아서 평균 단가를 낮췄는데, 예? 임창정 님이 그거를 팔아야지 결국엔 상한가를 간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즉 뭐냐? 어, 누군가가 팔게 되면은 저가에서 팔게 되면은 세력의 평균 단가, 즉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 누적 평균 주가 상승률이 바닥 대비 약 한 10%가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가가 만약에 한 20%까지 올렸어요. 주가를 20%까지 올렸는데 만약에 20%까지 올렸는데 그 20% 구간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점점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즉 뭐냐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리는데 대량 매도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세력들도 점점 자기네들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 목표가를 점점 높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가를 지금 할인이 얼마죠? 3,000원이라고 칠게요. 자, 3,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까지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약 10억 약 1억 주죠. 1억 주. 1억 주 중에 제가 만약에 3,000원짜리를 8,000원까지 올린다. 6,000원까지 올린다. 더블 이상 올리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3,000원대에서 유통 주식이 약 1억 주 중에 약 5천 주를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올 유통 물량이 5천 주니까 얼마든지 시세 조정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을 제외한 유통 주식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를 움직일 때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중에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림 쪽에는 거의 뭐 이 슈퍼개미급 정도 그리고 저기 어디야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정부의 사람들도 많이 개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정부의 개입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할인 주식에 와 있냐?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하림이 저렇게 반값 치킨, 당당 치킨 요런 거를 하고 있는데, 당당 치킨이나 요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박리대매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 통통치킨과 한통치킨을 했을 때 나라에서 이제 소비자들 반발해서 결국엔 정부가 그거를 막았었죠.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가 심화가 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거를 막는다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다들 살기 힘들고 뭐 하고 하니까 뭐 할인이 뭐 반값 치킨을 내든 뭘 하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뭐 기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제 이 하소연을 하고 뭐 하고, 자기네들도 직원 인건비 주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벌어가지고 직원 인건비도 주고 해야 돼 하는 거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림 주가는 지속적으로 횡보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한 못해도 그 상승의 시기는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림 즉 뭐야 하림의 임원들이랑 뭐 이제 정부의 사람들이랑 아니면은 이제 이 외적인 뭐 슈퍼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줬을 때, 즉 뭐냐 지금 다들 한 번에 대량 매수를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주가를 상승을 해서 매수세를 유입을 해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회사 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주가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할인 쪽에서 그 돈을 써줘서 주가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할인 쪽에서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예? 뭐 하림 지주와 선진이랑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림의 계열사들한테 뭐 현금 대여를 하든 뭐를 하든 주가의 관리를 하게 시작하게 됨으로써 또 그 와중에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슈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 뭐 당당 치킨으로 인한 뭐 매출과 영업이익 어 영업이익 어 상승에 대한 이제 이 확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약간 불확실성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줘야 됩니다. 예,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사상 최대 매출 예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올해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면은 전망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올라가요. 그럼 확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도 심리가 많아지고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매도가 딱 이 얼마만큼 벌었습니다라기보다는 얼마만큼 벌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에 대한 전망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림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것도 저는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한심해 보여. 왜? 얼마든지 돈을 벌고 끌어모으면 끌어모아서 어느 정도 주가를 띄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주가를 올리는 주체자들이 너무 많은 저거 뭐야 관여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 관여된 주식을 싹 몰수해서 예? 이 개인 투자자든 큰손 투자자든 뭐 슈퍼겜이든 그런 자금력을 한 번에 다 허매물이나 이제 허매도 같은 거를 한 번에 그냥 싹 쓸어가지고 그 물량을 받고 상한가를 보내도 그 상한가에서 조정 구간에서 많은 이 또 다른 이 트레이더, 그러니까 초단위 트레이더들이 무조건 붙기 때문에 주가를 뭐 상한가로 빵 올린 상태에서 뭐 조정을 주고 막 2차 랠리를 하더라도 저 같은 유튜버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초단위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초단위 트레이더. 그러면은 아무리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안 좋게 하든 취재받기 좋게 하든 어 초단위 트레이더들이 거래량을 보고서 초단위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오히려 초단위 트레이더들이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초단위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많게는 뭐 50억 정도 100억까지도 초단위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고가에서 고정시킬 만한 자본력이 없으면은 주가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창정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뭐 약간의 뭐 개미털기 수준이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주가를 한번 올리면은 그 주가를 올리는 부분에서 어 또 다른 이제 이 그만큼 비용이 들었잖아요. 주가를 올리는 거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주가를 내리게 되면은 또다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왜 그런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이격률이 왜 그런 비용들을 발생을 하게 만드냐. 한 번에 올릴 거면은 그냥 짱짱짱 올려서 주가를 내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계단식 상승이라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횡보를 한 다음에 또다시 주가를 올리고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횡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게 계단식 매매의 상승 패턴인데 그런 경우는 크게 돈을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크게 돈이 손실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내려갔을 때 다시 주가를 올리려면 또 비용 처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내년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3,000원 미만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쯤 되면은 아무래도 한 5,000원 정도 제가 보고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약한 멀티플을 줬을 경우에는 멀티플 10을 줬다. 멀티플 10, 10년치의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약 한 180억만 나와도 1년 4분기마다 약 한 200억 가까이 되면은 2, 4, 8, 800억이 되고 800억에서 시가총액을 곱하게 되면은 약 시가총액은 약 8천억인데 8천억이면은 지금 하림 지주의 시가총액이 약 8천 9천억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장인라면을 농심에서 이제 장인라면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인라면의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11조 8천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심의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니까 하림이 못해도 장인라면으로 이슈를 시켜서 대한민국에 유통을 하게 되면은 장인라면이 못해도 반만 따라간다 농심의 반만 따라간다고 했을 때 적정 시총 가격은 약 농심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니까 못해도 7천억 정도는 돼야 된다. 8천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럼 8천억 정도가 되면은 하림은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보게 되면은 앞으로 부자들이나 앞으로 하림은 계속적인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식과 수익과 여러 가지를 해야 점점 증산이 될 부분인 건데 이제 아무래도 어 라면이나 이제 요즘에 이제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밀가루 가격이. 밀가루랑 이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농심 대한민국의 라면을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게 농심 아닙니까? 농심이 하림이 장인라면으로 히트를 쳐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농심에서 그냥 밀가루를 다 몰수를 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몰수. 왜?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긴 거죠. 응? 농심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농심이 밀가루 매입량을 대거 이 쓰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밀가루들을 대량 매수를 하니까 음?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음? 그럼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
이 대기업들이 그런 이 원자재 시장을 가지고 노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 즉 뭐다 하림은 농심만큼 농심처럼 이제 라면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요번에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나온 부분도 아무래도 그 라면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들여오는데 기계를 들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처리를 하냐고 적자가 났었던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치킨 쪽으로 해서 박리담회로 해서 자금력을 모으고 그 자금력을 모은 거 대비 이제 라면 사업을 이제 대거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홍보 마케팅을 유명 연예인 대한민국에 조금 이제 이 연예인 중에서 조금 어, 유재석이나 뭐 이런 조금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국민형 연예인을 써가지고 장인라면 광고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농심의 신라면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연예인 해서 뭐 광고, 테레비 광고 하나요? 뭐 광고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 하림이 라면 제조 판매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얼마든지 농심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멀티플을 줘야 한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구간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행동들은 가장 멍청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하림 주가는 지금 구간 때부터 천천히 매수를 하게 되면은 못해도 제가 바라보는 시가총액은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회사도 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대비 적정한 시가총액을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증권사들이나 여러 가지 큰손 투자자들이 그렇게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을 주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천천히 즉 주식이 내가 이 돈이 아니면은 꼭 안 되는 돈을 넣으면은 안절부절하게 되니까 편안하게 여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매수를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당장이 아니라 뭐 한 1년을 바라보고 아니면 한 2년을 바라보고 천천히 매수를 하면서 자본력을 키워가면서 매수를 한다면은 할인 같은 경우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전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17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임찬정님 뭐 구독을 안 했으면 구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림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될 주식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주식이지 단타로 해서 먹고 빠지고 해서 돼서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장기로 해서 묻어둬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싸게 모아 간다면 연 1% 이상의 배당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반맨 TV였습니다.